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강남의 콜라보 하우스라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 뒤에 이름 보이시는 지프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신형 전기차 모델인 어벤져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 지프 어벤져를 경험을 하면서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프 어벤져의 외관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어벤져의 외관 디자인은 다른 지프 모델들하고는 조금 다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지프가 현재 이제 그랜드 체로키 등등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최신의 디자인 언어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전면부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에 이 세븐 슬롯 그릴 있죠. 이 세븐 슬롯 그릴은 사실 지프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긴 한데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릴을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패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7개의 슬롯이 전부 이제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스 페인팅으로 이제 마감을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앞에 있는 이 헤드램프랑 이 세븐 슬롯 그릴이 전반적으로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블랙 패널로 좀 더 인상적인 이제 전면부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다른 지프들하고 뭔가 약간 다르죠. 전반적인 이런 차체의 형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작으면서도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특히 지금 이 지프 어벤져는 보면은 다른 지프 차종들에 비해서 이 최전성과 상당히 낮다는 느낌을 줍니다. 일단 전고도 굉장히 낮아요. 보통 이 지프는 이제 정통파 SUV를 좀 지향을 하다 보니, 자, 이 차는 이제 스텔란티스의 새로운 이제 소형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훨씬 차가 좀 낮고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봤는데요. 이 뒤쪽에서도 이 차는 이제 지프의 차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프가 최근 들어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 젤리캔이라고 이게 기름통, 우리가 흔히 말통이라고 부르는 이 젤리캔의 그 요철을 이제 표현한 이 테일램프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 안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지프 특유의 그 얼굴이 있어요. 랭글러의 얼굴이 또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귀여운 그런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뭔가 이 전체적인 모습이 정통파 SUV의 그런 모습과 달리 뭔가 약간 유럽식 해치백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과 그런 비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와, 실내 디자인을 보니까요,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뭔가 이 유럽식의 뭔가 좀 세련미가 약간 녹아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수평으로 이루어진 이 대시보드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 대시보드 하단에는 또 이렇게 거의 센터 부분까지 이렇게 깊은 이 선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자잘한 물건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 레버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은 이 플로어 콘솔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플로어 콘솔 쪽이 아주 텅 비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공간이 엄청나게 여유롭습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어 콘솔 쪽에 별도의 무슨 변속 장치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변속 장치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들입니다. 이 차는 이제 버튼으로 이용해서 변속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지프 같지가 않아요. 역시 이게 이 스텔란티스, 정확히는 이제 PSA 쪽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와, 대단히 아주 컴팩트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미국차 같았으면 아마 한 이만한 게 들어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 차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조절 기능이 제공이 되긴 하는데 이게 운전석이 8방향이 아니라 6방향이네요. 보통은 이게 이쪽 이 허벅지가 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까지 높이를 좀 조절하는 그런 8방향 이제 전동 조절 기능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방향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착석감이 아주 단단합니다. 물론 이 단단한 착석감을 좀 안 좋아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이게 좀 단단한 편이 좀 이렇게 장시간 주행했을 때 좀 몸이 배기거나 한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 시트에 아쉬운 점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착자부가 살짝 좀 작아요. 제가 등치가 좀 커서 그런 건지 몰라도 묘하게 이 착자부 크기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통풍 시트 인기가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프 어벤져의 뒷좌석으로 지금 넘어와 봤는데요. 자, 이 뒷좌석은 글쎄요. SUV에 기대하시는 뒷좌석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트를 이제 제가 저한테 맞는 그런 위치로 지금 이제 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주먹하다가 좀 억지로 이렇게 낑겨 넣어야 겨우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의 레그룸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발 밑에 공간도 꽤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차는 이제 뒷좌석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 그런 이제 패밀리카 용도보다는 그냥 이제 싱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이 뒷좌석 공간 자체가요, 저같이 이렇게 좀 덩치가 좀 있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요, 지금 푸조의 소형 크로스오버 SUV 있죠, 2008이라고, 뭔가 그 친구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기분인 것 같으면서도 또 2008이 그렇게 좁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2008보다는 해치백인 208에도 가까운 그런 실내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허리를 바짝 붙여 앉아도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무릎 같은 경우에도 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파놔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성인에게는 공간이 다소 좀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프 어벤져의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지프 어벤져의 트렁크 용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 차 자체가 작은 차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SUV만의 아주 여유로운 그런 수납 공간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벤져의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지금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참 이런 데에서 참 많이 곤란하실 텐데, 지금 이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B 세그먼트급, 그러니까 푸조차로 치면은 2008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정도의 차급이거든요. 이렇게 비좁은 골목길을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뭐 거의 불편하지 않는 아주 우수한 민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 중인 이 지프 어벤져 모델은 이제 알티튜드 트림이라고 해서 가장 최상위 트림 모델인데요. 이 최상위 트림 모델에는 이제 다양한 능동 안전 장비가 전부 적용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라든지 보행자 내지는 자전거까지 감지 가능한 이제 정면 충돌 어시스트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숙성과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숙성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제가 시승했었던 역대 지프 모델 대비 가장 조용하다고 하긴 뭐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톱 클래스에 있는 그런 정수성을 가진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이 차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들 있잖아요. 이런 소음들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급에 비해서. 물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있어요. 물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채급이 채급인 만큼 충분히 이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급의 전기차들 가운데서는 가장 무난한 수준의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승차감인데, 승차감은 생각보다 훌륭하네요. 이게 차가 작지만은 되게 묵직하면서도 뭔가 이게 딱 그 요철 같은 게 있었을 때 딱 이 균형을 딱 잡아주는데 그런 느낌이, 이 차가 서스펜션 세팅이 꽤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차는 아주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가장 아래에서 이 휠베이스 중심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덕분인지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으니 한번 가속 성능을 살짝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전기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펀치력이 확실하네요. 이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전기 모터가 가지고 있는 또 엄청난 토크는 또 한 방에 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을 아주 잘 살리고 있는 그런 동력 성능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차를 가지고 동력 성능 때문에 좀 불만이다 이러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이런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확실히 이게 아마 기반이 이 푸조 쪽에 그쪽 기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꽤 민첩하면서도 이 스티어링 휠이 좋다 했을 때 이 반응이 생각보다 훌륭해요. 네. 꽤 즉각적으로 몸을 탁탁 움직여주는 이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프의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차가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경험은 저도 처음이라서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지금 이 작은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럽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이게 지프가 맞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프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체급이 좀 작은 전기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WLTP 기준 1회 충전당 주행 거리는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는 도심 313km, 고속도로 270km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제 복합으로 왔을 때 이제 300km가 채 안 되는 그런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는 지프의 새로운 전기 SUV 모델 어벤져와 함께 해봤는데요. 이 지프 어벤져 전기차를 만드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지프가 완전히 순수한 사실 이 지프가 완전히 순수한 전기차를 새로 개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첫 작품인 이 어벤져는 사실 첫 작품으로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완성도를 가진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프의 혈통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한 식구가 되어 있는 PSA 쪽의 그 혈통을 좀 많이 받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느낌들하고 이 지프의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조화를 아주 잘 이루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실내 공간이라든지 일부 편의 장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근데 막상 이게 차를 계속 타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들을 어느 정도 좀 용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비록 이제 4륜구동 모델은 아니고 이제 이 전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프의 그런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전자제어 지형 감응 시스템 덕분에 다른 이제 거친 노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이 지프 어벤져의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